타율 0.21. 이 숫자만 보면 실망스럽다. 솔직히 말하겠다. 송성문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무대에 선 첫 시즌 77타수 17안타라는 성적표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것이다. KBO에서 3할을 훌쩍 넘기며 키움 히어로즈의 중심 타자로 군림하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2할 2푼짜리 타자로 분류되고 있다. 숫자는 냉정하다. 근데 나는 이 칼럼에서 타율 0.21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려 한다. 7월 9일 페트코 파크. 샌디에이고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10에서 4로 대파했다. 송성문은 9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 넷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숫자 자체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이날 송성문의 활약은 타율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치를 담고 있었다. 3회 초 팀이 1에서 0으로 뒤진 상황이었다. 원아웃, 주자 없음. 애리조나 선발 호세 카브레라를 상대로 송성문은 볼넷을 골라냈다. 후속 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3루 기습 번트 내야 안타를 때렸다. 1, 2루 상황에서 송성문은 움직였다. 3루 도루를 시도했고 성공했다. 앤드 잭슨 메릴의 투수 앞당 볼 때 홈을 밟았다. 이 장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자. 볼넷으로 출루, 도루, 그리고 내야 땅볼에서 홈인.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카운트를 읽는 눈이 있어야 볼넷이 나온다. 도루 타이밍을 잡으려면 투수와 포수의 습관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땅볼 타구에서 홈까지 파고드는 결단은 주로 상황 판단이 빠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9번 타자가 이 모든 것을 한 이닝 안에 해냈다. 이것이 타율에 잡히는가? 잡히지 않는다. 6회 말에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팀이 5에서 1로 앞선 상황. 원아웃 2루에서 애리조나 불펜 투수 테일러 클라크의 낮은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익수 앞 안타를 쳤다. 1타점 적시타였다. 이후 상대 투수의 견제 실책 때 2루를 밟았고 타티스 주니어의 좌전 적시타 때 추가 득점을 기록했다. 낮은 체인지업을 밀어쳐 반대 방향 안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변화구를 받아치는 능력은 메이저리그 적응의 핵심 척도다.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건너온 타자들이 가장 고전하는 것이 빠른 구속의 직구가 아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구사하는 변화구의 종류와 구사 타이밍이다. 체인지업을 낮은 코스에서 끝까지 보고 걷어내 적시타로 연결했다는 것은 송성문이 이 부분에서 적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나는 송성문의 시즌 전체를 두 가지 층위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결과의 층이다. 타율 0.21, 77타수 17안타.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다.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KBO 선수들 중 첫 시즌을 2할 초반으로 시작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정우도 첫 시즌을 부상으로 날렸고 김하성도 초반에는 기복이 심했다. 새 리그에 대한 적응은 선수마다 속도가 다르다. 현재 타율 0.21, 이 시즌 최종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다른 하나는 과정의 층이다. 이날 경기에서 송성문이 보여준 볼넷 성구, 도루 결단, 변화구 대응 안타. 이것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언어다. 메이저리그 적응이 진행 중인 선수에게서 이 과정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다. 샌디에이고라는 팀에서 9번 타자로 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짚어야 한다. 샌디에이고는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잭슨 메릴, 마치 맥게이드 같은 타자들이 상위 타순을 채우는 팀에서 9번 타자는 단순히 순서상 마지막 타자가 아니다. 상위 타순과 하위 타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9번 타자가 출루해서 1번 타자에게 주자를 만들어주는 것. 9번 타자의 도루가 번트와 결합해 타순이 연결되는 것. 이날 3회 초 장면이 정확히 그 역할이었다. 그 역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아니다. 메이저리그에서 9번 타자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히 타율이 낮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팀의 공격 흐름을 이어가는 위지와 전술적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남은 시즌 송성문의 과제는 무엇인가? 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0.21은 주전 자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숫자다. 메이저리그에서 주전 자리는 숫자로 지켜야 한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코칭 스태프는 다른 선택을 한다.
샌디에이고는 지금 포스트 시즌 경쟁 중이다. 후반기로 갈수록 코칭 스태프의 인내심은 더 짧아진다. 직구 대응 능력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 메이저리그 평균 패스트볼 구속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157km를 넘나드는 패스트볼이 이제 평균 수준이다. KBO에서 최고 수준의 투수들이 구사하는 구속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이 구속 차이에 몸이 적응하는 것, 배트 스피드를 높이거나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 이 부분이 정착되지 않으면 타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나는 송성문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샌디에이고가 그를 포기했다면 이미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오히려 포스트 시즌 경쟁 중인 팀에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단의 신뢰를 의미한다. 이날 경기의 활약이 그 신뢰를 이어가는 근거가 됐다. 타율이 0.216에서 0.221로 오른 것은 작은 숫자지만 방향이 맞다. 메이저리그 적응은 선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뚫리는 구간이 있다. 어느 순간 투수들의 패턴이 읽히기 시작하고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며 연속 안타가 나오는 시기가 온다. 이정우도, 김하성도 그 구간을 지나면서 메이저리그 타자로 자리를 잡았다. 송성문이 그 구간에 언제 진입하느냐가 이 시즌의 핵심 질문이다. 이날 볼넷, 도루, 적시타, 2득점. 타율은 0.21이었지만 경기에서 만든 결과는 0.21보다 훨씬 컸다. 이것이 숫자 뒤에 숨은 것들이다. 앤드 바로 그것이 송성문이 아직 샌디에이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이유다. 댓글 톡방. 패트코의 함성. 송성문 선수가 9번 타순에서 볼넷 고르고 기습 3루 도루 성공시킨 뒤 메릴 땅볼에 홈 밟는 과정 보고 전율 돋았습니다. 0.21이라는 표면적 타율은 아쉽지만 현지에서도 스마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극찬할 만큼 작전 수행 능력이 빛난 경기네요. 키움이자 존심. KBO 시절 가을 사나이 포스 생각하면 이 선수는 큰 무대 체질입니다. 테일러 클라크 체인지업 밀어쳐서 우전 적시타 만드는 거 보니까 메이저 투수들 병구 무브먼트 타이밍도 확실히 0점이 잡혀가고 있어요. 하반기 대반등 기대합니다. KBO 최고의 클러치 히터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하위 타선을 지탱하는 9번 타자로 변신한 송성문 선수가 7월 9일 애리조나전에서 보여준 3루 기습 도루와 철저한 볼 배합 대응 능력은 왜 그의 가치를 단순히 0.21이라는 불완전한 결과물로만 재단할 수 없는지 완벽하게 입증해 주었네요. 표면적인 타율 지표 이면에서 상하위 타선을 정교하게 잇는 다리 역할과 테일러 클라크의 예리한 체인지업을 밀어쳐 만들어낸 적시타의 과정은 과거 김하성 선수가 혹독한 적응기를 거쳐 주전 골든글러버로 우뚝 섰던 영광의 성장서사를 자연스럽게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